요즘 RPG 게임 다 거기서 거기 같지 않나요? 선택지는 많지만 진짜 고민되는 게임은 드물죠. 근데 이 게임은 달라요. 정치와 철학, 그리고 나만의 세계관까지 직접 설계하게 됩니다. 아우터 월드 2 그냥 또 다른 우주가 아닙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당신만의 선택을 만들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옵니다. 만약 스타트rek이 인류의 낙관적인 미래라면 아우터 월드 2는 그 반대편에 있는 냉소적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토피아가 게임으로는 꽤 재밌다는 점 이번에도 증명됐습니다. 어브시디언은 전작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으로 돌아왔고요. 초반이 다소 약하고 적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 딜레마와 향상된 전투 시스템 그리고 중독성 강한 RPG 성장 요소 덕분에 65시간 넘게 플레이하는 동안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은 싱글 플레이 오픈월드 RPG입니다. 드래곤 에이지, 폴아웃, 어보우드 같은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익숙하실 거예요. 주인공은 또 한 명의 은하계 문제 해결사로 등장해 다양한 갈등 속에 휘말리면서 은하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죠. 전작의 할사이오넬시온 시스템을 떠나 이번에는 아카디아 아케이디어라는 새로운 지역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만큼 신선한 행성들과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요. 하지만 진짜 달라진 점은 분위기예요. 여전히 풍자와 유머는 살아있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인 요소에 훨씬 더 집중했어요. 아카디아에는 다양한 세력이 존재하는데 플레이어는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 중엔 겉으로는 다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속점 기업처럼 군림하는 엔티스 초이스 그리고 노골적인 파시즘을 내세우는 프로텍터레이트 같은 세력도 있어요. 심지어 과학과 수학으로 미래를 예측해 인류를 이끈다는 오더 오브 디 어센던트조차도 그 과정에서 잔혹한 선택을 감행하죠. 이런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플레이어는 누가 덜 나쁜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도 완벽하진 않아요. 전작 폴아웃 뉴베가스에서 보여줬던 그 혼란스러운 선택지들이 다시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반 이후가 정말 재미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의 20시간 정도가 복수국 중심의 전개라 몰입감이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그나마 그 시간 동안 주요 캐릭터와 세계관을 천천히 익힐 수는 있었습니다. 게임의 진정한 강점은 성장 시스템입니다. 한 레벨마다 겨우 2개의 스킬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인데요. 총 12개의 스킬 중에서 골라야 하니 굉장히 고민되죠. 스킬에 따라 언락되는 특전 퍼크도 다양해서 어떤 캐릭터로 키워나갈지 계획하는 재미가 상당해요. 예를 들어 스니크를 올리면 도둑질이 가능하고 스피치를 올리면 말빨로 상황을 넘길 수 있게 되죠. 레벨 30이 되기 전에 딱 15개밖에 고를 수 없으니 선택은 신중해야 해요. 게다가 이 시스템은 결함 플로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더 흥미롭게 확장돼요. 예를 들어 도둑질을 자주 하면 도벽증 결함이 생기는데 이걸 받아들이면 훔친 물건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대신 가끔 자동으로 물건을 훔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또는 대화를 자주 넘기면 발언 실수 증후군이라는 결함이 생겨요. 경험치는 더 받지만 대화 선택지가 제한된 시간 안에 자동 선택되기도 하죠. 이런 결함들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그만큼 게임 플레이에 깊이를 더해줘요. 아우터 월드 2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는 결함 시스템이 실제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에요. 제가 게임 초반에 선택한 결함은 제주 많은 잡놈잭 어브 올 트레이즈였는데 레벨업 할 때마다 추가 스킬 포인트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대신 모든 스킬이 가장 낮은 수치 기준에서 한 칸 이상 올라가지 않는 제한이 생겼어요. 처음엔 이득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진행하면서 아무 스킬도 제대로 못 쓰게 되더군요. 덕분에 게임 곳곳에서 막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모든 스킬을 조금씩 맛볼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죠. 이런 선택의 여운은 플레이 내내 따라다니고 다음 플레이에서 다른 빌드를 짜보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어요.
전투 시스템도 전작에 비해 확실히 진화했어요. 1편에서는 그냥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번엔 일반적인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슬라이딩과 더블 점프 등 기동성이 좋아졌고 총기류도 훨씬 개성있게 변화했어요. 예를 들어 소리 없이 적을 녹여버리는 샷건이라든지 킬을 할수록 점점 강해지는 무기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기는 마치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느낌이라 더욱 몰입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무기와 방어구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요소도 풍부해졌습니다. 모드를 구입하거나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전체 공격력을 줄이는 대신 폭발 속성을 부여하거나 특정 원소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에요. 이 외에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점들이 탐험의 보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퀘스트를 완료하거나 맵을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도 기대감을 갖게 만들죠. 다만 전투에서 확실히 아쉬운 건 적의 다양성입니다. 행성마다 23종의 야생 생물이 주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몇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특히 전작에서도 나왔던 렙티돈 계열은 첫 번째 행성부터 자주 등장해서 후반부까지 계속 마주치게 되니 질리더라고요. 은하계라는 거대한 세계관에 비하면 너무 단조롭고 반복적인적 구성이 아쉬웠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적이 무한 리젠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보우드에서도 그랬는데 이 게임도 모든 적이 고정 위치에 한 번만 배치돼 있어요. 전부 처치하고 나면 해당 지역은 텅 비어버리죠. 그래서 스토리 퀘스트나 파밍 외에는 그 지역을 다시 탐험할 이유가 줄어들어요. 이런 방식은 은근히 오픈월드 게임의 생동감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패스트 트래블 시스템은 꽤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은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허전한 느낌은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을 탐험하는 재미는 꽤 쏠쏠했어요. 게임엔 총 4개의 주요 행성이 있고 각각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클로이스터는 눈 덮인 산 속의 수도원 같은 느낌이고, 에덴은 정글 속에 숨어있는 복잡한 배경을 가졌죠. 이곳들을 탐험하며 다양한 퀘스트를 수행하고 파티원을 모집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미니맵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퀘스트를 지워나가는 그 쾌감은 여전했습니다. 비록 중간중간 반복적인 적과 빈 공간이 흥을 깨긴 해도 그 외적인 탐험 요소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RPG 게임에서 동료 캐릭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우터 월드 2는 이 부분에서도 확실히 전작보다 발전했어요. 6명의 동료가 등장하는데 각자 자신이 속한 세력의 가치관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 트리스탄은 중무장을 한 경비병 캐릭터인데 자신이 속한 정부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당연한 듯이 수행하려고 하고, 이네즈는 전투 의무병이자 자영업 정신이 투철한 캐릭터로 언제나 시장의 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각 동료는 자신이 속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이동하는 철학 교과서 같아요. 이런 설정은 단순한 배경 설정을 넘어서 게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내가 내리는 선택에 대해 동료들이 반응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때론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들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지닌 신념과 철학이 플레이어의 선택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료가 단순히 전투 보조 역할이 아닌 스토리의 동반자로 느껴지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에요. 이런 방식은 매스 이펙트나 폴아웃 시리즈에서도 이미 증명된 방식이죠. 동료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카디아 세계의 주요 세력에 대해 이해하게 돼요. 별도로 로그를 읽거나 설정을 파고들지 않아도 동료들과 대화만 잘해도 충분히 세계관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아쉬운 캐릭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일스는 기술자 동료인데 복수심 외에는 특별한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서 초반 이후 존재감이 크게 줄어들어요. 또 발레리는 로봇 조수인데 대사는 재치 있지만 메인 스토리와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 둘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료들이라 게임의 첫인상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후 등장하는 동료들은 훨씬 흥미롭고 강한 개성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는 선택의 무게입니다. 단순히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동료와의 관계, 행성의 정치 지형, 나아가 전체 은하계의 균형까지 바꾸게 돼요. 예를 들어, 특정 세력의 편을 들면 동료 중 누군가는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심지어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해요. 하지만 다른 동료는 오히려 그 결정에 박수를 보내기도 하죠. 이런 갈등은 결국 플레이어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만드는 장치로 작용해요. 이런 복잡한 구조 덕분에 아우터 월드 2는 한 번의 플레이로는 다 체험할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동료의 반응도, 결말도, 세력의 향방도 모두 달라지니까요. 전투와 스토리, 동료 간의 대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한 선택이 단순한 분기점이 아닌 도미노처럼 이야기를 밀고 나가죠. 이런 경험은 단순한 게임 플레이를 넘어 일종의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체험하는 느낌까지 들게 해요. 그래서 저는 1회차가 끝나고도 바로 2회차를 시작하고 싶었어요. 이번엔 다른 동료와 더 가까이 지내볼까? 저 세력의 시각에서 플레이하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그렇게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이런 게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리플레이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터 월드 2의 전반적인 구성은 익숙하면서도 진화된 느낌을 줍니다. 낡았지만 잘 만든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기본 골격은 전작과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완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초반의 루즈한 전개와 적의 반복성은 여전히 약점으로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후반부의 강력한 몰입을 위한 빌드업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치적 선택의 무게감이에요. 게임을 하다 보면 마치 한 편의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각각의 세력이 지닌 이념은 단순한 선악 구도로 나뉘지 않고 모두가 나름의 논리와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행하는 방식은 하나같이 문제적입니다. 플레이어는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죠. 엔티스 초이스는 겉으론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점 기업 그 자체고, 프로텍터레이트는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통제하려 해요. 오더 오브 디 어센던트는 겉보기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예언이라는 이름 아래 끔찍한 선택도 서슴지 않아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세력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누구를 희생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해요. 이런 시스템은 플레이어를 단순한 선택기 누르는 사람이 아닌 진짜 정치적 판단을 요구받는 인물로 만들어줘요. 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한 행성의 미래를 바꾸며 동료와의 관계까지 변화시킵니다. 전투나 스킬 성장도 재미있지만 이 도덕적 딜레마가 게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긴장감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 퀘스트가 겹쳐지며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흔들리고 작은 선택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요. 때로는 누굴 도와도 후회가 남고 아무리 신중하게 결정해도 완벽한 결과는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감정적 피드백은 너무도 강렬합니다. 누군가는 내 선택에 감사를 전하고 또 다른 이는 분노와 배신감을 드러내요. 그 모든 것이 정말 현실적인 감정처럼 다가옵니다. 결국 아우터 월드 2는 단순한 RPG 그 이상이에요. 무기 강화하고 레벨업하는 재미도 있지만 진짜 중심은 이 세계에 흔적을 남기고 나만의 길을 선택해 가는 여정에 있죠. 이런 게임은 많지 않아요. 플레이를 끝내고도 한참 동안 내 선택이 옳았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게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고 싶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이번엔 다른 세력에 붙어볼까? 이번엔 동료들의 입장을 더 깊이 들어볼까? 그런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 또 하나의 은하계 역사가 새롭게 쓰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우터 월드 2의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이 작품은 옵시디언 특유의 철학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통 RPG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임이에요. 1편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을 대부분 개선했고
특히 전투 시스템과 캐릭터 빌드, 세계관 몰입도에서 확연히 발전했어요. 물론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적의 반복성과 초반부 전개의 루즈함은 분명 단점이지만 그 약점마저 이 게임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인 완성도가 탄탄합니다. 플레이어가 스스로 정체성을 세우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그 선택의 결과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점, 이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플레이어에게 책임감을 안겨줘요. 나는 어떤 세력을 지지했고, 누구를 희생시켰으며,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진짜 내 생각과 신념을 반영한 것이었는지, 게임을 마친 후에도 계속 돌아보게 되죠. 또한 결함 시스템은 RPG의 틀을 한 단계 확장한 혁신적인 장치였어요. 단순히 강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약점을 수용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구조. 이건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완벽함보다 개성을 추구하라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처럼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는 플레이어라면 이 시스템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도 빠뜨릴 수 없어요. 전투 중 터지는 효과음은 물론이고 각 행성의 분위기를 담아낸 배경음악도 훌륭했어요. 특히 아카디아의 설원이나 정글에서 들려오는 음악은 그 지역의 세계관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줬죠. 또한 동료들이 나누는 대사, 환경 오브젝트의 설명, 그리고 NPC들의 톤까지도 일관성 있게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사운드 디자인은 텍스트로는 다 설명하기 힘들지만 플레이어의 감정선을 따라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우터 월드 2는 뉴베가스의 정신적 후속작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아깝지 않은 작품입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이 세계는 내가 남긴 발자국으로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여운이 진하게 남는 게임, 다시 해보고 싶은 게임, 그리고 누구에게든 추천하고 싶은 게임. 저에게 아우터 월드 2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아직 플레이를 망설이고 있다면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적을 무찌르고 레벨을 올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철학과 세계관을 시험하는 작은 우주이고 선택이 곧 이야기인 아주 독특한 체험이에요.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선택. 그 여정을 아우터 월드 2에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좋은 RPG는 전투보다 사람을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아우터 월드 2는 동료 하나하나가 게임의 철학이었어요. 이런 깊이 있는 게임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